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 다항식의 나눗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해서 이제 곱하기 다항식을 만났을 때 덧셈, 곱셈, 그리고 곱셈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곱셈 공식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죠? 나누기 남았죠. 나눗셈 오늘 할 건데 일단 다항식이 아닌 단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배웠어요. 특히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었죠. 지수법칙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x 세제곱이 있었는데 얘를 x 제곱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지수끼리 밑이 같고 이때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기가 된다. 이렇게 x 1천 대 x 이렇게 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지수법칙을 이용한 거 말고도 나누기 있으면 얘를 곱하기 역수로 바꿔줘서 그러면 약분이 돼서 x만 남는다. 이렇게도 했었을 거고요. 저는 여기 지수법칙을 처음 배울 때 학생들한테 얘를 좀 써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편해요. 근데 이렇게 단항식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항식이 돼버리면 나누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식이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을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나눌 겁니다. 누구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눌 거예요. 바보는 어떻게 나누지?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예시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몇 년 전이니까 초등학교면 10년 전? 맞나?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전이겠죠. 나누기니까 6, 7년 전? 7, 8, 6, 7년 정도? 그때로 돌아가서 8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하려면 세로식이라는 걸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은 8에 2번 들어가네. 그러면 둘이 곱해서 6 써주고요. 2를 뺐어요. 그 다음에 3은 2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몫이고요. 글씨 이상한데? 다시. 얘가 몫이고 요게 나머지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나실 거예요. 검산식 해가지고 땡땡 한 다음에 8은 이렇게죠.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다가 여기는 몫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나머지가 들어가니까 둘 다 이로 똑같긴 하네요. 이렇게 숫자를 채워줬을 겁니다. 이거 기억나요? 요게 중요해요. 요식이 중요합니다. 이걸 했었을 거예요. 맞나요? 이 과정을 식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자, 보세요. 어떻게 똑같이 할 거냐? 이건 지우고 어떻게 똑같이 할 거냐? 이쪽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1을요 나눌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그러면 최고차 가장 높은 차수의 항만 비교할 겁니다. 그랬을 때 x제곱은 여기에 몇 번 들어가요? 몇 번? 그치, 2x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2x번. 그러면 뭐 했죠? 곱했죠. 얘랑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가 됐고요. 빼겠습니다. 빼면 가장 높은 차수가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는요 5x 제곱
1차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오죠. 한 번 더. 이 x제곱은 여기 몇 번 들어가요? 5번 들어가죠. 그리고 또 곱합니다. 5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또 빼요. 제곱차항 또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9 맞나요? 그럼 끝났어. x제곱이 있고 x가 있고 얘는 여기 몇 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최고차보다 최고차항 했을 때 나누는 애가 남은 것보다 크기 때문에 자수가. 그쵸? 그러면 끝났다. 얘가 몫인 거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 들었으면 나눈식, 원래 나눈식은 누구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어요. 몫은 곱하고요. 나머지는 이거였어요. 나머지는 더합니다. 몫은 곱하고요. 나머지는 더하고 다시 이게 몫이고요. 요게 나머지입니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원래 있는 이 식은 누구로 나눴어?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됐어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나눗셈을 잘 한 겁니다. 됐나요? 이게 확인하는 식.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 이걸 다시 써가지고 막 하는 게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썼습니다. 하자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얘를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나눗셈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나눗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나누려고 하는 식은요 누구로 나누겠죠. 맞아요? 일단 몫은 몰라. 근데 나머지는 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얘가 될 겁니다. 나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 예시 들기 전에 이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요런 형태의 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를 좀 빨리 구하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리뷰. 중학교 때 리뷰. 오늘 수업 길어지겠네요. 리뷰. 자, 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식은 뭘까요? 등식. 대답했어요, 다들? 등식. 등식이란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등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관점을 돌릴 건데 돌고 돌아서 이걸로 돌아올 겁니다. 이 식으로. 알았죠?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정식은 뭐죠? 방정식은 특정한 x에서만 성립하는 것.
다시 특정한 x값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x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죠. 0 들어가면 1은 0.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켜주는 x값이 특정한 거야. 정해져 있어. 그죠? 이런 게 방정식.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식.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x가 누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입니다. 이런 거죠.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입니다. x에 1을 내면 요 식 전체에 x 1 넣을게요.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1. 2 넣을게요. 4 더하기 1은 4 더하기 1. 항상 똑같죠.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게 뭐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 같게 만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게 만들어주면 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방정식은 다 알죠? 이렇게 했을 때 x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항등식은 x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금 그 식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이럴 때 x를 구하시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야.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1이다. 이때 얘가 항등식이라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면 이때 a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2네. 어떻게 풀었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항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같고요. 상수항의 개수가 같은 거 맞아요? 상수항은 1로 똑같고요. x에 대한 개수가 같으려면 좌변이 2니까 우변도 개수가 2가 나와야겠죠. 아, 그래서 a는 2구나. x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를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뭐 한 거냐면 개수 비교법을 쓴 겁니다. 좌변, 우변을 비교해서 비교법은 뭐죠? 비교법을 사용한 거예요. 개수 비교법.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치대입법입니다. 아, 자꾸 벽이라 쓰네. 지금 좌변, 우변을 비교해서 나온 게 x는 2였죠. 그 다음에 조금 깔끔하게 지어놓고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얼줄이. 아직은 미숙하네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됐다. 수치 대입법은 뭐냐? x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가 1 집어넣을까? 1.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게 틀렸어. a는 2란 답이 나온 거죠. a는 2라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은 어떻게 돼요? 3은 a 플러스 1 나오죠. a는 2 아닌가요? 나왔다. 이렇게 푸는 거. 근데 뭐가 더 좋다? 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는 얘가 더 편하고 언제는 얘가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는 거. 왜 항등식 얘기를 하냐?
한글식이 왜 나온 거냐? 다시 위로 돌아가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려는 거 뭐였죠? 이거죠. 이 식이요. 항등식이에요. 얘가 항등식이라고.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 뭐야?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고요. 감이 잘 안 오죠? 예시로 보겠습니다. 예시로.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라며 x 보자마자 이제 뭐 한다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눴어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어. 몫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몫은. 근데 나머지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1차거나 상수항이거나 없거나 어쨌든 1차 이하가 되는 거 맞아요? 2차가 되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잖아.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죠 나머지는. 그래서 RX라 쓰지 않고요. 여기를 AX 플러스 B의 1차로 쓰겠습니다. A가 0이면 그러면 상수항이 될 거고 A, B 둘 다 0이면 나머지는 없는 거고 나머지가. 됐나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죠 이제. 이게 나머지죠. 맞아요? 근데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나누지 않고 자 나누는 얘 있죠. 얘를 0 만드는 애를 찾아보세요. x가 몇일 때 0이 되지? 그러면 이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죠. x에 x-1 이렇게 되면 x가 0이거나 x가 1일 때 이 값이 0 되는 거 맞나요?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0을 좌변과 우변 모두 대입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0, 0, 0, 1이죠. 이 1은 0이지. 그러면 이거 전체가 0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얘만 남죠. 또 0 되지. b 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는요. 1, 마사, 6, 1이죠. 그러면 쭉 계산을 해보면 마3에다가 4 되는 거 맞네요. 4는 또 이만큼은 다 뭘로 가요? 0으로 날아가요. 이것만 남네. 1이면 a 더하기 b. b가 뭐라고? 1이라고. a는 3. 이 두 개를 숭 집어넣으면 3, x 플러스 1. 이게 나머지 맞나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나누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일이 설명해서 그렇지. 봐봐요. 나누는 애. 얘를 0 만드는 애 빠져주세요. 얘를 0 만드는 애. 0과 1이지. 0 대입하세요. 0 대입해. 써. 나머지 만들었죠? 쓰세요.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하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식 세우는 거부터가 필요하죠. 얘는 얘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이거래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로 할게요. 그러면 보자마자 식을 어떻게 세워요? 얘는요 이렇게 나눌 건데 이거는 이걸로 나눌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눌 거예요. 나머지는 몇이야? 몰라. 아니, 몫은? 몰라. 나머지는 모르지만 구하는 게 나머지고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적어도 1차겠지.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지? 요식.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2와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얘기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 되고, 또 x에다가 1 집어넣어도 요 네모가 0 되는 거 맞아요.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2, 4, 8, 32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몇이죠? 21인가요? 21이네요. 21은 이만큼은 0 될 거고요. 여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또 1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4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인가요?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졌네요. 그럼 뭐 할까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 그러면 2a 플러스 b가 21이고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식을 빼면요, a는 22, b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둘을 여기다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22x 마이너스 23, 요게 나머지로 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래서 실제로 요 위에처럼 이 나누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보고, 이걸로 나눴다는 조건만 보고 목과 나머지를 의미를 설정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0만 되는가 빨리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나머지 구할 수 있구나. 목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나머지 구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수업을? 여러분들에는 한테는 안 나오겠지만 현재 시각 새벽 2시 43분입니다. 이 시간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가 있어요. 얘를 더 쉬워. 근데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 그럼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는 누구로 나눴어? 얘로. 몫은 몰라요.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면 1차 더 작은 건 뭐죠? 0차. 즉 숫자죠, 숫자. r 이렇게 나옵니다. r 상수, 숫자, 미지수.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얘를 0 만드는 거. 나는 얘를 0 만드는 거 뭐 있어요? 1이죠, 1. 1을, 아이고. 1을,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5가 나오죠. 5는 1을 넣는 순간 이만큼이 다 0을 날라가죠. 그러고 이게 R이네. 근데 이게 나머지잖아. 5. 나머지는 5. 끝. 요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정리. 지금 우리가 한 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엥? 그게 뭔데?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다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1차식을 0 만드는 x값을 대입한 게 나눴을 때 말로 하니까 조금 애매하죠.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원래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게 뭐랑 똑같다? 나머지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px로 할까요? 자, px가 있습니다. px를 요 x-a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r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에 x 얘를 0 만드는 x값 넣고 x는 a잖아. 얘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p a는 이만큼이 날아가면서 r만 남지. 그러니까 이 x-a를 0 만들어주는 a 값을 여기다가 대입한 그게 PA잖아. 그게 뭐랑 똑같다? 나머지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걔를 0 만들어준 A를 대입한 PA 그게 나머지랑 똑같다. 요겁니다. 요게 나머지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더 쉬운 거예요. 위에 예시를 두 개나 2차로 나누는 구로 들었는데 얘도 2차고 얘도 2차였죠.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눌 때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럼 뭐냐? 나누기를 했는데 나머지가 항상 나오진 않잖아요. 그치?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머지가 0인 경우 있죠. 그럼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부르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식을 썼을 때 어떤 px라는 애가 이걸로 나눴어. x-뭘로 나눴어. 다음에 어떤 식이 곱해졌어. 근데 나머지는 0이 없어. 그러면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됐죠. 이 식을 얘와 얘로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 뭐라 그래? 우리는 인수 분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을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맞아요? 그치? 그 얘기는 px라고 하는 식은요. x-a를 인수로 갖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건 뭐냐면 x-a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px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x-a는 인수로 하나 가질 거고 그 다음 누가 나오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인수정리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이 위에 것까지 요 내용이 인수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인수정리. 별거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예시 하나 더 풀어볼까? px가요 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일 때 요거가 요 식이 다음을 인수로 갖는지 아닌지 판별해 보세요. 어떤 애냐? 첫 번째 x 마이너스 1이고요. 어땠을까? 두 번째 x 플러스 2고요. 세 번째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자, 잠깐 스탑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요. 얘로 나눴을 때 뭐야? 나머지가 0. 그 얘기는 얘를 0 만들어주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p 1이 나머지가 이게 나머지잖아. 1을 대입한 p 1이 얘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게 0인 거 맞아요? 얘도 얘를 0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 P 마이너스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나머지인데 얘가 0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또 얘를 0 만들어주는 마3을 원래식에 대입한 P 마3 이 얘가 나머지인데 얘가 0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실제 해보면 1 더하기 2 빼기 1 빼기 2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0 되네. 아 오케이 통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8 더하기 2 빼기 2니까 날라가면서 0 맞네. 오케이. 마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18 더하기 3 벌써부터 불안하죠? 0이 안 돼요. 얘는 몇 나오죠? 19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아니네. 그러면 얘를 인수로 갔지만 얘는 인수로 안 갖는다. 그 얘기는 px는요 x-1, x-2 다음에 어떤 식도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까지. 이게 인수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많이 했어요. 나눠보는 거 했고 실제로 나눠보는 거 했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을 이용해서 요 식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나눈다. 그러면 요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식은 항등식이라서 좌변급은 항상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 쭉 했었고 결론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항등식을 쭉 만들어. 그 다음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1차로 나눠주는 애, 1차이네.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0 만들어주는 애를 일단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되더라. 는 내용이었고,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는 나눠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리 얘기를 해주면 오늘 뭐 구했죠? 나머지 구하는 거 했죠? 다음 시간에는 그 몫은 어떻게 구할 건데? 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